현재 알트코인들 패턴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현재 일본 캔들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그 자리를, 거래량 자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양봉 지지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항받고 조정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인들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양봉 지지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 구간부터 시세가 상승으로 분출될 겁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반등 기준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더라도 비트코인은 현재 일본 캔들 기준 RSI를 과매도권으로 크게 밀어 넣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략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단 상승에 대한 그 기준점을 만드는 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근에 나왔던 최고점 자리를 다시 또 돌파하러 가는 신고점을 경신해주는 그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저점을 낮추지도 고점을 높이지도 못하고 현재 구간에서 버티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과 관점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관심 갖고 봐야 할 알트코인,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알트코인들도 많지만 이미 하락이 크게 나온 구간에서 너무 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들만 빠르게 여러분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관심 가져봐야 할 알트코인들은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코인들입니다. 오늘 기존의 리플을 홀딩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도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한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 리플 차트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 차트 분석 가져왔으니 오늘도 재밌게 영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리플은 오늘 오전 국내 시간으로 5시 37분에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지불을 판결받았습니다. 약 4년이나 끌고 왔던 소송 이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1,700억의 벌금을 형받은 거고 기존의 SEC가 요구했던 그 과징금이 20억 달러에 비하면 사실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리플이라는 종목 자체가 리또속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꼬리표로 따라오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다. 앞으로는 리플은 상승보단 하락이 더 나올 거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차트만 보고 봤을 때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미 30%가 넘게 상승분이 나와주었고 일본 캔들 봉 마감 기준으로는 플러스 18% 이상의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진입에 대한 그 기준은 충분히 잡힌 코인이라 보고 있고 저는 그 기준 신규 진입에 대한 상승 기준을 86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분석에 앞서서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리플을 검색하고 리플 시장에서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봤을 때 업비트 거래량이 14%,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13.18%로 현재 리플은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업비트 차트, 국내 차트로 차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차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860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던져드렸던 이유는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단기 불장을 만들었던 3월에서 4월에 나왔던 최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구간이 860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거래량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나오면 세력의 매집이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차트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바닥이 아닌 상승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코인의 예시를 보게 되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그 거래량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면서 차트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래량이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그 양봉 거래량을 하방으로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상승에 대한 기준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상승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가장 많이 터졌던 이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 다시 올라온 상승에서 저항받고 내려온다면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는 강한 지지에서 저항으로 잡힌 자리를 돌파했을 때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세가 상승으로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코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플 코인 이번 연도 3월에서 4월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봉이 이 캔들이 24년도 3월 11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가 860원입니다.
강하게 지지를 받고 버텨왔던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와주고 다시 조정 구간을 만들고 이번에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찔러줬던 이 구간 860원을 일본 캔들 기준으로 양봉으로 돌파봉 마감하는 자리가 저는 신규 진입에선 새로운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반대로 그 기준을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리도 동일하게 860원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봐서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과거 차트 뭐 이런 구간, 뭐 22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 자, 22년도 차트에서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크게 상승분이 나와주고 다시 양봉으로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구간이, 자, 여기가 22년도 9월 22일입니다. 자,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제가 선을 하나 긋고, 자, 그럼 이 차트를 처음부터 보게 되면 과거 바닥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107%, 2배 이상 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거래량을 터뜨리고 시세 분출이 나와주면서 가장 많이 터뜨렸던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항 받았을 때는, 자,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를 첫 번째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후 차트들을 봤을 때 다시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조정 구간을 만들면서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신규 진입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잡히는 거고,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시세를 상승으로 먹어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상승까지 플러스 98%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자리를 다시 돌아왔을 때, 자, 현재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이번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에서 과거 2022년도에 나왔던 양봉 거래량을 아래꼬리로 지켜주는 상승이 첫 번째로 나와주었고, 그 다음으로 현재 국면에서 단기적인 국면만 바라봤을 때는 이때 나왔던 양봉 캔들의 860원 자리를 계속해서 저항하고 윗꼬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상승을 만들고 시세 분출이 크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반대로 860원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봉 마감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잡을 수 있는 하단 지지라인은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던 오늘 오전에 마감된 이 양봉 캔들의 시가 부근입니다.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해당 자리가 724원입니다. 만약 오늘에서 내일,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 860원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양봉 마감하지 못하고 눌리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은 720원입니다. 그리고 720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이 양봉 거래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그 조정 국면을 가져줬을 때, 그리고 다시 양봉 지지를 저항받고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면 그 다음에는 시세가 2배 이상 상승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런 양봉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제 끝이구나 라기보다는 여기서 조정을 주고 물량을 모으고 다시 해당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신규 진입에서 매수를 판단해 보기에도 저는 정말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최근 리플 보유 지갑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 온체인 데이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만 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시선에서의 객관적인 판단이 들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지금 가격이, 자, 리플 코인을 월봉 캔들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보유 사상의 지갑이 최대치로 찍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구간이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시체가 가장 많은 코인이 리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상의 지갑량의 증가가 이런 고점이 아니라 이런 바닥 구간, 현재 구간에서의 지갑량이 늘어났다는 건 지금과 같은 이 하단 바닥권에서의 증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의 수치는 좀 더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둘 알트코인들도 ETF 관련해서 찌라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있다면 리플 코인이 그 후보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낙관적인 생각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ETF에 대해서 다음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자, 브라질에서
솔라나 현물 ETF를 최초로 승인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고 현재 찌라시가 돌고 있는 코인이 다름이 아닌 솔라나 코인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됐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 캐나다에서 먼저 현물 ETF를 승인하고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 홍콩에서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솔라나는 브라질에서 먼저 현물 ETF를 승인한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솔라나 ETF가 승인된다라는 건 사실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던 사례랑 동일하게 차익 실현들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저도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면 매수보단 매도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도 ETF가 정말 신청되고 승인이 되면 이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에서 시선에서 봤을 때는 솔라나 ETF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는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남아있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는 저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었고, 사실 오늘 리플 차트 분석이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은 25만 3,900원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수차례 받았던 그 구간을 다시 돌파했던 구간부터 저는 솔라나가 직전의 고점 자리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적어도 미국에서 솔라나 ETF가 신청되고 승인되는 그 과정 안에서 충분히 그 가격 펌핑은 나올 수 있는 코인이 아닐까,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리플이랑 솔라나, 리플 코인 하나만 하는데 오늘 영상이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제가 앞으로는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들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씩 좀 다뤄서 좀 어떤 식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들은 또 뭐 아카시, 뭐 그래비티, 온도코인은 좀 개인 물량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 뭐 제타코인, 레이어제로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상장 얼마 안 된 코인들에 대해서 좀 상승 동력에 대한 그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비트갱서 관점공유방 입장하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